미치는 거예요, 제가. 파라치 같이. 스토킹법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합시다. 포기해? 그래서 뭐? 사건이 꼭 나야 된다니까요. 젠더 폭행. 뭐 미치는 거예요, 제가. 파라치 같이. 진짜 미친다니까요, 피해자들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토킹 그리고 그루밍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범죄는 개인정보의 유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두 가지 범죄는요, 공통되게 개인정보 수집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가장 예방에 대한 접근이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두 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한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욱입니다. 스토킹은 예전에 보면 뭐 특별한 사람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뭐 연예인들, 그렇죠. 뭐 알려진 사람들. 지금은 아예 이게 진짜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한 20년 동안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가 이제 작년에 통과됐는데, 스토킹법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을 먼저 말했다고 치면 저는 결론은 국회 탓이다. 네. 1999년에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작년에 돼서야 이제는 해줘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그냥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그냥 경범죄 처벌하듯이 됐으니 누가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고 그냥 한 거죠. 안 했어라고 해도 그냥 10만 원 처벌하니까 경찰들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 특수한 무기를 휴대했거나 그런 특수가 들어가면 5년 이하의 5천만 원의 그런 벌금으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 자체에서 구조를 하게 되고, 그 구조를 하고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법이 22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런 처벌에 대한 게 없어서 그간 희생당하신 분들한테는 참 어떤 나라가 결국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법적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죠. 왜냐면 경찰한테 수사를 해서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종용해서 그 만나기 싫은 놈을 또 만나서 그냥, 아니면 대리인을 만나서라도 그걸 그냥 내가 굳이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내면 또 뭐 해야 되니까, 그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또 나와서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나라가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쨌든 우리 약간 관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간 나무 있냐, 이런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내 새끼가 그거 더 해봐야지, 한두 번 하고 예를 들어 여자가 싫다 그런다고 포기해? 지금 친구들 간에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그 사람한테 애정을 갈구하거나 이러는 게 결국은 그 스토킹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관습에 의한 것도 좀 있었지 않았나, 우리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또 문화가 보면 오랜만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뭐 물어보세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디가? 저녁에 뭐 먹어? 친구 누구 만나? 온갖 개인정보를 다 물어봐요. 근데 또 다 말해줘요, 길거리 서가지고. 맞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우리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런 이제 문화적인 특성도 있는데, 지금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애정행각만 가지고 논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성별도 없어요. 성별도 없고, 나이 구분도 없고, 그냥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이런 스토킹들,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신당동에서 일어난 사건도 보십시오. 결국은 징계를 받은 가해자가, 범인이 직장 사이트 내부망에 들어가가지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 장소 다 알아내어가지고 이제 그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정보의 폭을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보고 이놈들이 수법을 어떻게 개인정보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집중된 얘기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얘기 좀 풀어나가 보시죠 일단. 그렇죠. 스토킹 같은 경우는 내만의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나왔을 때 들어오지 말라고 함에도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스토킹 사건들이 결국은 범죄가 일어나고 우리가 범죄를 처벌하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더 문제죠. 그렇죠. 네. 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냥 막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합의를 종용하거나 난 처벌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재수사지를 자꾸 받고 실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80% 이상은 법망에서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이나 그 피의자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서 합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다시 결국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사실 지금 결국 신당동 사건 난 이후로 법무부에서 지금 반사불법죄 폐지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꼭 나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없애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누군가 희생되고 나서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킹 범죄를 일부분에서는 그냥 젠더 폭행.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약간 언어적인 폭행도 있을 수 있고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실제적인 물리적 폭력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개인사로 취부해버리고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전 남편 혹은 이혼하려고 하는 관계에서의 서로 스토킹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의 정보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같이 살았던 부부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에 의해서 아까도 우리 문제 있었던 그런 경우에도 같은 회사를 다녔었고 그런 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인정보를 커트할 수 있는 남에게 배포되는 거라든지 혹시라도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더라도 부부라도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게 사이버 스토킹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미 심각한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됐다면 사이버 스토킹도 당연히 지금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에서 가져야 될 인식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예인 정도면 그 정도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출되는 거 왜냐면 몰래 카메라 막 이렇게 찍어갖고 미치는 거예요. 파파라치 같이 그걸 해갖고 돈 벌어먹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분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거고. 진짜 미친다니까요. 피해자들은 이거 왜냐하면 또 신고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건드려 놔가지고 더 이거 법으로도 지금 아무 제재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감정만 상할까봐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가 더 많죠. 팬심으로 사는 분들은 또 그런 걸 갖고 어떻게 고소해갖고 팬을 잃어버릴까 걱정도 하는데 근데 이 스토킹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이 피해자들이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 이거 신고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고통을 받고 신고를 한다 그래요. 왜냐면 경찰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까? 이거 별로 아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확실한 물증을 잡아와야 되는데 물증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얼마만큼 온 걸 내가 맨날 올 때마다 사진 찍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초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점점 스토킹 잔인해지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더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그런 스토킹이 이루어졌다가 일단은 스토킹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냥 단순히 스토킹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직접 물리적 공격을 하죠. 폭행, 감금,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살인, 성폭행,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년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스토킹이란 표현이 등장한 형사사건 1심 판결문들을 모아봤는데 그 148건 중에 절반이 강간, 살해, 그러니까 강력범죄예요. 이게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넘어가는 전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처럼 연쇄살인범들이 사이코패스들이 그냥 막 집집마다 침입해서 문제를 저지르기보다는
누군가 끝없이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은 성폭행을 저지르고 또 뭐 살해하고 당사자뿐만 아니고 일가족 전체를 살해하는 이런 범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전에 좀 많이 다뤘는데 그게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결국 그 피해자 한 명만 스토킹하고 있는 그 한 명만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가족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진짜 막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 범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애초에 그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 초기에 대응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고 그걸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장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금 이렇게 그냥 가볍게 처벌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뭐 그냥 공무원들이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진짜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나 왜냐면 통신회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저는 벌금으로 무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벌금을 해서 나라에 돈을 쌓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어떠한 사례적인 케이스가 돼서 그렇게 관리가 엄격하고 단속이 심해야 된다라는 의식 변화를 해야지 회사가 그냥 벌금 내고 말 것 같으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구제가 없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개인정보의 수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토킹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그루밍도 아이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수집을 해서 위협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오늘 밤에 가서 너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오늘 네 친구 누구 너 친한 친구 누구 있다 그랬지? 걔가 너 때문에 오늘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어. 응? 네 친구들 내가 이름 다 알잖아. 누구라도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어. 너 말 안 들으면. 뭐 이런 식의 그 위협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찌됐건 아무튼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뭐 지나치지도 않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정말 더 심각한 범죄를 인식한다는 것,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좀 더 우리가 예방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고 이런 건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 돼요. 개인한테만 무조건 우리가 맡기자는 게 아니고 개인도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이것을 보다 더 좀 뭐 감경사유, 양형기준 이런 거 다 빨리빨리 손봐서 지금 속도에 맞게 개정할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권 교수님하고 좀 다르게 한 번이라도 그런 피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분들이 고생스럽겠지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들어오면 수사를 해서 좀 초기에 대응해서 단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토킹이나 그루밍이 결국 젠더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국민 모두가 내가 하는 행동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나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문제로 자꾸 치부해서 방향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개인정보의 유출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